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교육환경 요소 분석 발표를 맡은 선문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 편안한 분위기로 유도해 주셔서 네, 시작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서울에서 학회 발표가 있어서 서울에서 또 발표를 하고 또 집은 천안이어서 돌아와서 KTX로 오늘 아침에 또 청주공항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대학에 계시다 보니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 인구는 2010년도에 995만 명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763만 명, 그리고 올해에는요 725만여 명으로 21년에 비해서 38만여 명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수 학령 인구는 126만 명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연구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통계청에서 21년도까지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이 현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직결이 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이 학생 인구, 즉 학령 인구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우리 직전에 8월 16일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2027년까지 한국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글로벌 교육 선도국과 협력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 학업과 진로 설계를 이제 탄탄하게 단계별로 전략을 제시한 것을 언론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그냥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교육 환경 요소를 분석을 해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부분의 연구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요. 교육부에서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만여 명을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요. 첫 번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 두 번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변화하도록 하겠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겠고, 네 번째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수학하고 또 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과 추수 지도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8년 전에 2015년에는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의 이제 전략으로서 올해가 되겠죠. 23년까지 최대 20만 명의 유학생 확대 유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오기 전에 통계 자료를 찾아본 결과 올해 아직 이제 국적별로는 지금 분석 중에 있지만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즉 학사, 석사, 박사와 어학연수생까지 합쳐서 올해 20만 명이 상반기 기준으로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어쨌든 정부가 발표한 지금 목표치는 수치상으로는 이루었는데 과연 유치 관리 역량 강화와 그리고 우수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그리고 유학생 유치 지원과 기반 구축이 잘 되었는가는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2019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6만여 명이 이제 되어서 정점을 찍었는데 20년과 21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때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입국한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 방법은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환경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회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종속 변수는 토픽 4급 이상의 유학생 비율로 했고요. 독립 변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고정적 특성에는 설립 유형과 학교 형태, 그리고 학교 규모, 소재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요소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외 대학과 교류를 얼마나 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수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 즉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국적 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고요. 경제적 요소에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 또는 재학할 시에 장학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숙사를 수용하는 그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율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대학에서 국제화 분야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적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년도와 21년까지는 외국인 기숙사 수용 수치가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학생 수용을 하는 인원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 계속해서 보시면 먼저 학교 고정적 특성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학교 특성에 속하는 변수 중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형태 중에서 분교가 연도에 상관없이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본교보다는 분교가 전체 이제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작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재 지역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이제 대학은 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연도 중에서 2014년과 17년도에는 지역대학 변수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유형 중에서 사립대학은 18년도와 21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는데요. 18년, 20년, 21년에는 국립대학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 규모에서는 대규모 대학이 2015년에서 21년, 또 소규모 대학은 14년, 19년, 20년, 21년 각각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가졌음을 나왔습니다. 따라서 19년, 20년, 21년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중규모 대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결과로는 국제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요소 결과의 변인 가운데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 뿐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토픽 4급 이상의 유학생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전체 규모에 대비해서 유학생 수가 많을수록 토픽 4급 이하의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대학 교류 현황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수, 또 외국인 유학생 국적 수,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요소와 시설에 관한 변수들, 즉
교내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 금액이라든지 외국인 기숙사 수용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과 재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성 변수 같은 경우는 연도와 상관이 없이 분교가 토픽 4급 이상의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분교와 더불어서 학교 소재지가 가령 수도권인 경우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 유학생 간에 교류하고 생활하는 기회가 많아지며 또 한국 사람과는 교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제공하는 등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서문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이 약 1,800여 명 재학하고 있는데요. G스쿨이라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하자면 글로벌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이 멘토멘티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생활에 이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내 장학 금액이나 기숙사 수용수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과 비교적 관련이 있는 변수였으나 토픽 4급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제 교육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양질의 이제 유학생들이 앞으로 더 유학 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교육을 잘 시키고 본국에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한국이 유학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